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앞에 세 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경영계획 수립 시간 단축이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게 커스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 경영 계획이라던가 예산 수립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산업군별로나 혹은 기업별로 이 프로세스와 혹은 계획을 세우는 대상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제품 자체가 어떤 획일화된 뭐 이렇게 흘러가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커스텀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인가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경영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요소가 시간이겠죠. 기간이 들어가고, 또 뭐 계정 과목별로도 보통 계획을 다 세우게 되고요. 혹은 또 이제 버전이라고 해서 계획 수립을 딱 하나의 파일로 끝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작업 중이라던가 뭐 파이널이라던가 아니면 뭐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또 시나리오도 수립을 하고요. 뭐 시나리오가 뭐 여러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 데이터는 예산안이다, 이 데이터는 실적안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고객사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요소들, 나는 제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운다, 혹은 고객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계획 차원 자체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보통 ERP 패키지 같은 경우도 계정 과목이 다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 구조 하단의 데이터를 세우게 되면 상단까지 롤업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저희 제품도 이제 그런 계층 구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회사의 계정 과목이라던가 회사의 물리적이나 혹은 가상의 어떤 조직의 데이터를 수월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게 뭐 경영 계획을 이렇게 딱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데이터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영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기업의 특성이 그렇죠. 정말 많이 묻어나는 분야인데, 이렇게 각 기업마다 있는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층도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조직도 다 다르실 텐데, 그걸 다 반영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게 여기 커스텀 모델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계획 템플릿도 이 솔루션 안에서 좀 관리하고 배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 계획 템플릿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실 엑셀 파일인 거죠. 계획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는 단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을 수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이제 담당자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중앙에 이제 관리자가 일단 템플릿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맞는 담당자한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템플릿 자체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회사고, 2017년에 동부 지역 이제 판매 조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품이 있고, 월별로 이제 얼마나 판매를 할 건지 판매 수량을 예측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게 복합 양식이어서 하단에는 이제 어떤 영업대표님께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밑에가 서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전 제품에 대해서 몇 개, 뭐 2월에 몇 개, 그러면 올해 몇 개라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평균적인 판매 단가를 곱하고 저희 마진율을 반영을 하게 되면, 계획 수량을 사실 입력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체 매출이 얼마나 날 건지, 레베뉴가 얼마나 날 건지, 마진이 얼마나 날 건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템플릿을 저희가 생성을 하고 또 담당자한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그 계획 템플릿을 엑셀로 이제 계획 부서에서 제작을 하시고, 이제 각 부서에 배포를 하셨다가 다시 취합을 하셨을 때, 자, 이런 뭐 꼭 계획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드렸는데도 각자 이제 좀 입력을 하셔서 준 파일을 보면 템플릿이 또 약간씩 이렇게 변경이 돼 있기도 하고, 각자의 함수로 이렇게 넣으신 것도 있고, 네. 이제 뭐 함수가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 값만 입력이 돼 있다든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취합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주 요인이기도 하고,
것도 정말 계획과 직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컸었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분들도 그냥 입력하는 그 란에 입력만 데이터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네. 좀 그런 면에서 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비즈니스 로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로직이라는 게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앞서서 함수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템플릿 하면서 좀 하나 언급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템플릿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의 월별 판매 수량, 예측 판매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셀에다 입력을 하면 누가 그걸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입력하는 순간 이제 저절로 롤업이 돼서 다 취합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엑셀 템플릿 활용해서 예산 관리나 어떤 경영 계획 수립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함수와 매크로의 항연이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에서 세울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경우는 뭐 판매 관리비를 뭐 예전 실적 기준으로 전사에 배부를 해줘야 된다던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뭐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어떤 계획 생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를 혼용하는 경우에 뭐 우리 전사 매출은 올해 뭐 1억 원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아니면 동률로 각 영업 부서한테 그 매출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도 저희가 생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면 그래픽 기반의 이제 포뮬러를 사용을 해서 현업들도 좀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을 해놓으면, 이제 그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던 게, 뭐, 급변하는 시장 변화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이제 시장이 변하면서 이런 뭐 실적이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굉장히 매번 바뀌잖아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는데, 그런 거 바뀔 때마다 좀 로직 같은 것도 설정한 이후에 좀 변경이 좀 수월한지. 네, 저희가 그 로직 자체도 이제 중앙 집중화해서 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립된 로직에 대해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또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템플릿 부분 말씀해 주실 때 템플릿을 중앙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그럼 이제 배포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받는 사람은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그 템플릿을 받고 이제 관리가 되는지, 네. 그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자고 배원영 대표님한테 이제 내년 연도에 영업 계획을 네. 세우라고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네. 영업 계획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템플릿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배영은 대표님이 이 장표,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업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게 보여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전부 다 뜨고요. 맨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대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 또 이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그 데드라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라, 오늘까지 해라 라고 해서 데드라인을 주게 되고, 또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뭐 매일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뭐 해야 되는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도 옆에 클릭하면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미완료가 2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죠. 네. 저를 예시로 들어주셔서 굉장히 와닿고 네. 21건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개인별로 보이는 화면인데, 그러면 좀 중앙 부서에서도 이제 배포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미완료인지 완료인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배 대표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데드라인을 줬다라고 했는데, 데드라인이 넘어갔을 때까지도 안 한다라고 하면 배은영 대표님의 매니저에게 얼람 메일이 가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매니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항상 이런 뭐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어떤 뭐 ERP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ERP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에 관련된 뭐 시스템이나 그런 게 파일들이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게 좀 쉽냐, 어떻게 연동이 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계획 시스템이 그 계획 시스템 자체로만 존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뭐 이제 ERP 패키지가 이 계획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ERP 패키지로도 이 계획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ERP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실적 데이터가 저희 시스템으로도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계획 시스템에서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뭐 가져가거나 저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들여오는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식도 플랫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REST API를 사용해서도 데이터,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사용하시는 ERP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뭐 다시 올리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업무를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연계가 된다면은 정말 뭐 시간이 단축되는 기능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수립 시간 단축에 대한 편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 경영 계획을 만약에 계획 담당자가 수립을 했다. 만약에 제가 영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제가 너무 좀 목표치를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목표치를 너무 실현성이 별로 없는 목표치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세웠다고 해서 바로 최종적인 경영 계획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고 승인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요. 일단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배 대표님의 매니저한테 배 대표님이 세운 이제 계획이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배 대표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매니저가 이제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겠죠. 너무 낮게 세웠다라고 하면 높여서 수정을 하시거나. 네. 그래서 그런 승인 프로세스를 완료를 함으로써 이제 계획 절차가 완료가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계획을 담당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매니저가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 나만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샌드박스라고 해서 샌드박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그 샌드박스 기능 안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들 시뮬레이션은 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샌드박스를 퍼블리싱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진짜 어떻게 되냐라는 게 미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나오는 데이터 복사 기능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뭐 계획 수립하다 보면은 버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또 시나리오 기반 경영도 얘기했는데 그럼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원천 데이터는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원천 데이터를 계속 내가 다시 뭐 다운받아서 입력을 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버전에서 B 버전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면 데이터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A 버전 데이터들을 이제 B 버전으로 간편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복사를 할 때도 뭐 특정 레벨만 하겠다 아니면 조건을 줘서 복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